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저는 34살, 결혼한 지 8개월이 된 신혼새댁입니다. 물론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날은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밤이었어요. 기온이 밤에도 29도를 웃돌고 습도는 거의 80%나 되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꿉꿉하고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모든 가전제품이 다 새 것이었죠. 그래서 에어컨도 저가동을 한 이유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풀가동을 하고 있었어요. 무풍 에어컨이라 쾌적하고 시원했습니다. 진짜 최고의 피서 공간이 아니겠어요? 저는 차가운 수박 한 조각,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캔에 행복을 느끼며 그날도 상쾌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잠을 자려던 밤 11시쯤이었어요. 느닷없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이 시간에 웬일이실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래? 무슨 일 있으시나? 얼른 받아봐.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직 안 잤지? 네, 지금 막 자려던 참이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무슨 일 있어요? 글쎄, 에어컨이 고장이 나버렸지 뭐냐. 아, 그래요? 더운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말이다. 나랑 네 시아버지는 10시만 되면 잠을 자야 하는데 더워서 도대체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에어컨이 거실에 하나만 있어요? 다른 방에 에어컨은 없으세요? 거실에는 에어컨이 진작부터 고장이라서 원래부터 안 쓰고 있었어. 안방에 에어컨 하나만 켜고 살았는데 그것마저 고장이 나버린 거야. 한 20년 이상을 썼으니 고장이 날 때도 된 거지. 네, 그래도 어떡해요? 선풍기라도 켜시고 주무셔야죠. 아니다. 도대체가 더워서 안 되겠어. 네 집은 다 신혼살림이라 새 것이라서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나오지? 네, 그럼요. 그래서 말인데 에어컨을 사서 달 때까지 네 집에서 가서 지내면 안 되겠냐? 그 말씀에 저는 내심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떡해. 더워서 못 살겠다며 저희 집 오시겠다는데 냉정하게 마다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 요새는 쿠팡에서 구매를 하면 바로 다음날에 설치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에어컨이 한두 푼이냐? 나나 네 시아버지가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야. 내가 지금 니네들 집에 갈 테니까 에어컨을 뭘로 살 건지 니네들이 골라주거라. 이왕 한번 사면 또 한 20년 이상은 쓸 건데 잘 골라야지. 아무튼 그래 알고 지금 간단히 여름입을 싸가지고 갈 테니까 그래 알아. 그럼 좀 이따 보자 라고 하시며 제 말도 안 듣고 바로 끊으셨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비상이야. 비상?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아버님이랑 함께 지금 여기로 오신다고 하셨어. 왜?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더워서 잠을 못 주무시겠대. 뭐? 그렇다고 이 밤중에 오신다고 했단 말이야? 응, 어떡하지?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다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시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뭐냐, 지금 택시 잡으려고 나왔다. 번거롭게 왜 여기까지 오세요? 그냥 집에서 주무세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그러셨대요. 글쎄 말이다. 나도 그러자고 했는데 이때가 아니면 언제 아들 집에서 하룻밤 잠을 자보겠냐며 네 얼굴도 보고 싶고 하니까 겸사겸사 다녀오자고 하지 뭐냐. 네가 정 싫다면 안 갈란다. 막상 시아버지가 아들이 싫어하면 안 간다고 하자 남편도 도리상 어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영 나오셨으니까 오세요. 알았다. 금방 가마. 남편이 시아버지와 통화 후에 내 얼굴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더우면 체온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아. 오늘 하루만 푹 주무시고 가시게 하자. 이왕 오신다는데 오시지 말라고도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어머니랑 아버님이 어느 방에 주무시게 할까? 내 서재방을 쓰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며 나는 불이 나게 남편 서재방을 정리하고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사용하는 방이 아니라서 남편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어질러 놓고 사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밤중에 남편 컴퓨터 책상 위와 한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책장 위에 수북이 쌓여있는 먼지들을 제거하고 정리하느라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거실 소파와 주방 쪽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밥을 해먹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주로 밖에서 간단히 사오거나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말할 것도 없이 제대로 된 먹거리는 음료수 외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친정엄마가 한 달 전에 보내주신 반찬들과 김치만이 덩그러니 있었을 뿐이고 그것도 먹다 지겨워서 남긴 것들이었어요. 마치 야간 비상훈련하는 군인처럼 초스피드로 거실, 안방, 화장실 다 닦고 먼지 닦고 에어컨 세기 체크하고 시원한 물 준비하고 마치 미친 대기처럼 날아다니면서 집 청소를 잽싸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집 청소라니 평소에 얼마나 더럽게 하고 살면 그러냐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나 원래부터 더럽게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깔끔한 편이었어요. 저와 남편과의 둘만의 휴식 공간이라서 그냥 제멋대로 편하게 하고 살았거든요. 남편과 제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피곤해서 집안 정리와 청소는 미루다가 주말에만 겨우 하는 정도라서 깨끗하지는 못했기에 치우고 청소를 하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진땀을 빼고 서둘러서 대충 치우고 정리를 하고 물걸레질도 대충 했더니 그럴싸했어요. 사실 시부모님 집은 저희 집이랑 차로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시어머니가 더위를 진짜 심하게 타세요. 2주 전에 김치 담글 때도 선풍기 2대 틀고 얼음 목도리까지 두르셨던 분이거든요. 어머니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더욱더 더위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저희 집으로 피신을 오셨겠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약간 탈모가 되어 넓어진 이마에는 땀감게 달라붙은 머리카락이 마치 한증막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 모습도 저도 익숙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갱년기 증상이 힘들어하시곤 하셨거든요. 상체에 열이 늘 많으셨어요. 시아버님도 등줄기에 땀이 주르르 흐르고 계신 듯이 티셔츠 등이 다 젖어 있었어요. 한 손엔 큰 이불 보따리, 다른 한 손엔 휴대용 소형 선풍기까지 들고 오셨더라고요. 오시자마자 급하게 제게 그러셨습니다. 냉장고에 얼음 있지? 그때서야 얼음 얼리지 않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냉동실을 열어 봤더니 진짜로 없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얼음이 없는데요. 시원한 정수물을 드릴게요. 그거라도 다오.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니? 잠깐 여기로 오는데도 옷이 땀으로 다 젖었다. 라고 하시며 물을 한 모금 들이키시더니 또 그러셨어요. 너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덮을 여름 이불을 싸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불은 깔지 마라. 네, 아버님도 물 한 잔 드시겠어요? 아니다. 나는 땀 좀 씻고 싶다. 샤워 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자거라. 네, 그럴게요. 수고는 욕실장을 열면 있고요. 혹시 칫솔이 필요하시면 욕실 왼쪽 제일 위 칸 서랍장이 있어요. 알았다. 너희들은 어여 들어가 자라.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네, 그리고 동훈 씨 서재방에서 주무세요. 에어컨 틀어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뭐하러 그러냐. 여기 거실도 시원하구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잘 테니까 신경을 쓰지 말고 가서 자거라. 네. 그럼 저희는 들어가서 먼저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아버님. 오냐, 어여 들어가라. 그래서 남편과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서둘러서 잠을 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거실에 시부모님이 계셔서 그런지 얼른 잠이 들지 않고 거실에서 포실거리는 소리에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스르르 잠이 든 것 같았는데 새벽 1시쯤이었나. 저는 분명히 자려고 누웠는데 달그락 달그락 찰칵.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뭘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물 드시려나 보다 하고 참았어요. 그런데 소리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찰칵, 달그락, 스르륵, 탁탁, 또 달그락.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이며 상황을 듣고 있었어요. 아니, 이 시간에 뭘 그렇게 하시는 걸까? 자꾸만 잠은 오지 않고 거실 쪽에만 온 신경이 곤두섰어요. 혹시 불을 켜고 야식이라도 해드시려나? 혹시 냉장고에서 뭘 꺼내려다 다 써두신 건 아닐까? 잠결에 남편을 쿡쿡 찔러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주방에 가시는데 뭐 하시나? 당신이 잠깐 나가봐. 응? 냅둬. 그냥 자자. 라고 하며 다시 코를 골면서 잘 자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잠을 자야 하는데 왜 자꾸 거실에 계시는 시부모님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거슬릴까? 스스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자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주방을 들락날락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움직이실 때마다 왜 그렇게 달그락거리는 소리며 슬리퍼를 끄는 소리며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는 소리며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밤이라서 그랬나 싶었어요. 얼음 꺼내서 물 드시고 컵 씻고 또 뭔가 과자를 드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거실에 시부모님 계시니까 신경이 쓰여서 제가 예민해진 모양이었어요. 결국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마귀를 찾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집에 기마귀가 있긴 한데 평소에 잘 안 쓰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을 잘 자더군요. 그래, 남편이라도 잘 자니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열대 때문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얼른 잠을 못 주무시고 어느 순간에 조용해진 걸 보니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때서야 뒤척거리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마귀를 찾던 시간이 새벽 2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쯤이 다 되어서야 시부모님이 잠이 드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숨도 못 자고 거의 혼절하듯 겨우 잠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잠든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시어머니가 저를 세차게 깨우셨어요. 그리고 제 귀에다 바짝 대고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이 시간까지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오늘 출근 안 하는 날이니? 얼른 일어나서 밥해야 할 시간이 아니냐? 그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오늘 출근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단 3시간 정도, 그것도 깊게 잔 것도 아니고 거의 기절 상태로 잔 거예요. 어머니, 조금만 더 있다가 일어날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이 깰까봐 그러신지 내게 속삭이듯이 또 그러셨어요. 지금 일어나야 아침 먹고 동훈이랑 출근할 게 아니냐. 어서 일어나. 어서.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힘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방에 들어와서 깨우시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알았어요. 라며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장서서 안방에서 나가시더니 곧바로 주방으로 가시더니 쌀이 어디 있냐며 물으셨어요. 어머니, 다용도실에 있어요. 제가 쌀을 퍼올게요. 라고 하며 쌀통에서 쌀을 퍼와서 쌀을 씻고 전기밥솥에 앉혔어요. 그리고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서 잠시 정신 좀 차릴 겸 해서 정수기에서 물 한 잔을 빼서 마시고 잠깐 멍 때리고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잠이 보약이라더니 너무 많이 자는구나. 우리는 4시쯤 되면 일어나서 밥하고 마당 청소하고 그랬는데 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출근하고 다녔니? 내가 안 깨웠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어쩌면 이 시간까지 잘 수가 있니? 네, 어제 어머니도 늦게 주무셨죠? 나의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잠이 없다. 맨날 그래. 그래서 제가 화제를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아버님은 안 보이시네요? 네 시아버지 말이냐? 네, 네 시아버지는 동훈이 서재방에 계신다. 너희들 출근 준비를 하는데 불편할까 봐서 그 방에 계시라고 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야 말이지. 냉동실에 고기가 조금 있던데 그걸로 김치찌개나 끓일까 한다. 내 살림이 아니라서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을 찾아봤지 뭐냐. 어머니, 저희는 아침은 간단히 먹어요. 찐계란이나 두유 한 컵 정도만 먹어요. 뭐? 그걸 먹고 어떻게 하루를 일하면서 보낼 수가 있니? 너야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다 쳐도 동훈이는 남자가 아니냐? 아침을 제대로 먹고 출근을 해야지. 그러면 못 쓴다. 네가 안 먹어도 네 남편을 위해서는 밥을 차려줘야지. 시어머니의 일장연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듣다 못해서 제가 중간에 그랬어요. 어머니, 그런데 왜 저만 깨웠어요? 동훈 씨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자 얼척이 없다는 듯이 제게 그러셨습니다.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그럼 동훈이가 아침밥을 차려야 되는 거니? 네, 동훈 씨도 아침밥을 차려야죠. 저도 출근하는데요.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머니 때는 어머니가 돈을 안 버시고 집에서 살림만 하셨으니까 아침 식사를 어머니가 차리셨겠지만 지금은 며느리도 돈 버는데 서로 분담해서 똑같이 해야죠. 제가 밥을 안 쳤으니까 동훈 씨에게 상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동안 저는 씻고 준비하고 나올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러는 거 아니다.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야. 오늘 아침 식사는 내가 해주겠다만 다음부터는 네가 남편 먼저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한다. 알았냐? 저를 어린애에게 타이르듯이 점잖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아들만 귀중하고 며느리는 귀중하지 않단 말로 들리네요.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 준비를 얼른 하고 그랬어요. 어머니, 저 지금 바로 출근해야 해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일찍 가야 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부르셨어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네 남편을 깨우지도 않고 네 할 일만 하고 나가려고 하냐? 완전히 화가 난 표정이셨습니다. 어머니, 동훈 씨는 동훈 씨가 알아서 일어날 거예요. 정 걱정이 되시면 어머니가 직접 깨우시면 되잖아요. 이만 먼저 가볼게요. 라고 하고는 바삐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더 함께 있다가는 감정싸움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느니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도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말이 많으신 시어머니와 빨리 떨어져 있고 싶었습니다. 잠깐인 것 같았지만 해방감이 드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아, 이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제가 회사에서 시든 꽃잎처럼 축 처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실 앉자마자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멍 때리는 시간도 많아지다 보니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아,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처음으로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이 부럽더라고요. 오후 3시가 가까이 되어 오니까 제 얼굴은 이미 회색빛이 돌고 있었고 눈은 풀려서 거의 좀비 상태였어요. 나를 본 동료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머, 너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보여? 아,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라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몇 시에 퇴근하냐? 아마도 집에 도착하면 8시가 다 될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늦게 와? 네, 퇴근 시간에는 교통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오래 걸려요. 왜 그러세요? 네가 그렇게 늦게 오면 우리 동훈이는 저녁밥을 어떻게 먹냐? 네? 저녁밥이요? 그래, 좀 더 일찍 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네가 일부러 늦게 퇴근을 하는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그렇지 너무 늦게 오는구나. 내가 아침 준비도 했고 너네 집 청소가 안 되어 있길래 청소까지 다 해놨는데 그럼 또 내가 저녁 식사 준비까지 해야 되는 거냐?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시는 건지. 어머니 죄송한데요. 출퇴근 시간을 동훈 씨 직장에서 맞춰서 신혼집을 장만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 했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니? 네가 좀 더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원래 남편 내조는 여자가 하는 법이다. 네가 그럴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쯤이야 문제가 될 게 있겠니? 이렇게 맨날 우리 동훈이가 아침도 못 먹고 출근을 하고 저녁도 못 먹는단 말이냐? 이쯤 되자 왕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쩐다고 일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동훈 씨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배가 고프면 차려서 먹으면 되고 하다못해 배달시켜서라도 먹을 사람이지 어머니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밥을 안 차려줘서 밥을 굶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을 굶겨 죽일까 봐 걱정이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셨어요. 뭐야? 그게 할 소리냐?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야. 결혼을 한 여자면 할 일을 다 하고 살아야지. 남편 밥을 굶기냐? 저도 피곤한 상태였고 잠을 못 잔 탓에 예민해진 상태라 그런지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에 맞받아 쳤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어머니 아들 밥 챙겨주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라고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더니 사무실 안에 모든 동료들이 다 놀라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때서야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시어머니와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그 사이 열을 받은 시어머니가 제게 코레이코레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듣고만 있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 집에서 당장에 나가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이런 미친 며느리를 다 봤나. 감히 시어머니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다니. 네가 착한 애인 줄 알고 동훈이랑 결혼을 허락을 했더니 멋이 어째?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너나 내 아들 집에서 나가. 알았냐?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홧김에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 때문에 동훈 씨랑 이혼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자 갑자기 전화를 또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을 남편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너랑 이혼할 테니까 그리 알아.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자식들 밥 챙기는 것을 아주 큰일로 아시는 분이야. 그 시대에 사신 분들은 다 그러셔.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할 것이 따로 있지. 뭘 이해를 하라는 거야? 시대가 바뀌었으면 생각하는 것도 바뀌셔야지. 내가 무조건 이해를 하면서 희생을 강요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너랑 우리 엄마랑은 절대로 안 맞으니까 절대로 마주보고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일찍 퇴근해서 엄마랑 아버지랑 모시고 집에서 나갈 테니까 너는 퇴근한 대로 집으로 와. 화 풀고 네가 엄마 때문에 잠을 3시간 정도만 잤다고 하니까 내가 다 미안하다. 알았지? 남편에게 홧김에 씩씩거리고 다 풀어냈더니 조금 속이 개운해졌습니다.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시부모님을 얼리고 달려서 시부모님 댁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느라 남편은 서재방에 있던 멀쩡한 벽걸이 에어컨을 떼어다가 시부모님 안방에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에어컨을 주문해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엄마랑 아버지가 밤늦게 오셔서 우리도 잠이 늦게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잠은 잘 잤는데 순덕이는 엄마가 새벽 3시까지 안 주무시고 주방에서 덜그덕거리시는 바람에 잠을 설쳤대요. 그래서 2-3시간밖에 못 잤는데 엄마가 밥하라고 깨웠다면서요. 뭐? 나 때문에 2-3시간밖에 못 잤다고? 그래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출근할 며느리가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일부러 안 깨울 텐데 엄마는 무슨 배짱이세요? 배짱은 무슨. 잠을 나 때문에 못 잘 줄 알았냐? 그냥 출출해서 라면을 끓여 먹은 거야. 내 살림이 아니라서 이것저것 찾느라 그랬지.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서야 되겠냐? 괘씸도 하더구나. 이렇게 살림을 하는 애가 또 어디 있냐? 엄마, 우린 성인이에요. 살림을 잘 하든지 말든지 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요. 왜 엄마가 괘씸해하세요? 아들과 며느리 집에 오셨으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예의를 지키셔야죠. 뭐? 예의를 지켜? 너 말 다 했냐? 기껏 애써서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하니? 예의는 아랫사람이 니네들이 지켜야지. 내가 아들을 이렇게 못되게 키웠다니. 천불이다, 천불. 그러니까 엄마는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죄가 많아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신혼집은 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서 며느리가 양보를 했으면 미안해 할 줄은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일찍 퇴근을 해서 저녁 식사를 담당을 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난리도 아니었대요. 미쳤어?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냐? 환장하겠네. 세상에 남자가 저녁밥을 차려서 마누라를 기다리는 법이 어디 있냐? 라고 하시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이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러기로 하고 결혼을 한 거고 신혼집도 내가 다니는 회사와 가까운 곳을 얻은 거니까 엄마는 더 이상 우리 일에 상관 마세요. 난 순덕 씨랑은 절대로 이혼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며느리한테 며느리 집에서 나가라 마라 그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가 뭔데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야? 난 네 엄마야. 엄마가 그 정도 말도 못하니?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며느리한테 연락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은 어머니 아들만 사는 곳이 아니고 며느리도 함께 사는 곳이니까 함부로 올 생각은 마세요. 아셨죠? 남편의 말에 화가 잔뜩 나버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시더래요. 네가 장가를 가더니 사람이 딱 바뀌었구나.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네가 그러면 쓰냐?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건데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여시가 여시질을 치는 걸 너 모르겠냐? 어휴, 분통 터져.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에어컨도 주문도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신혼집이 남편 회사와 가까운 곳에 얻는 대신에 남편이 저녁 식사를 담당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입막음을 위해서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제게 그랬습니다. 순덕아, 아침밥이든 저녁밥이든 먹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적어도 저녁 식사는 앞으론 내가 다 담당할게. 네가 나를 위해서 힘들게 출퇴근을 하는데 그 정도는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남편 덕분에 앞으로는 시부모님 함부로 저희 신혼집으로 들이닥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자칫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험악해져 갈 뻔했었는데 남편이 웬만하면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최소화해야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볼 생각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